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의 사연을 재미있게 듣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항상 못된 시댁 직후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는 이야기들을 골라서 자주 듣고 있어요. 저에게도 그리 심각하진 않지만 제 인생에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마보이 남편과 아들만 끼고 놀던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숨쉬는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아직까지는 결혼 생각도 급하지 않았고 한참 일하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기 좋아하던 저는 굳이 소개팅을 해야 할까 싶었지만 제발 한 번만 만나보라는 지인의 부탁 때문에 마지못해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인혁이라고 합니다. 연수 씨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긴장을 많이 했는지 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인사를 하는 그 남자를 보며 저는 저 사람이 대체 왜 저렇게까지 떠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저를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제가 연수 씨 사진 보고 반해서 소개 좀 시켜달라고 조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지인을 통해 제 사진을 보고 저를 소개해달라 자리를 마련했다는 남자의 설명을 듣고 저는 당황스럽기까지 했었습니다. 사실 인혁 씨의 첫인상이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인상은 서글서글하니 좋아 보였지만 살짝 통통한 체격에 숫기 없는 듯한 모습이 제가 바라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래도 지인의 부탁으로 나간 자리였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박차고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억지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는 있었지만 저는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냥 일회성 만남으로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 나오려고 했었죠. 그렇게 별 의미 없고 어색한 첫 만남 자리가 끝이 나고 저는 다른 좋은 인연을 찾으시라는 말로 거절을 대신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말을 하면 금방 포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남자는 참 끈질겼어요. 제가 연수 씨한테 어울리지 않는 남자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연수 씨에게 잘 맞출 자신 있어요. 뭐든지 연수 씨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딱 3번만 만나주세요. 예? 그러고도 마음이 안 느끼신다면 그때 제가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시는 만나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제발 제 소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지 그렇게까지 부탁하는 사람을 보며 저도 매몰차게 거절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 못해서 그 남자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고 앞으로 3번의 만남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설마 3번을 더 만난다고 해서 제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이상형이 아니었던 것도 확실했고 그런 상황에 3번이든 30번이든 더 만나봤자 좋아질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인혁 씨는 고작 3번의 만남만에 제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마치 공주가 된 것처럼 대해주며 제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인혁 씨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점점 마음을 열어가게 되었어요. 고작 3번의 데이트였지만 그 3번의 만남 동안 인혁 씨는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착한 그 남자의 모습에 저도 감동을 했던 건지 그 뒤로도 계속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인혁 씨는 첫눈에 반할 만한 남자는 아니었지만 요즘 보기 드물 정도로 착하고 순진한 남자였습니다. 웃을 때마다 고개를 돌려 수줍게 웃어 보이는 그 모습에 제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결국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생각이 별로 없던 저의 마음을 돌릴 정도로 제게 잘 보이려 애를 쓰던 남편은 연애 후에는 이전보다 더 잘하려 애를 쓰며 제게 완벽히 맞추어 주었어요. 처음 연애를 할 때 제게 궁금한 게 많다며 이것저것 사소한 것까지 묻던 남편은 이후로 제 음식 취향, 성향 심지어는 제가 좋아하는 향수의 느낌까지 신경 쓰면서 말 그대로 저를 위한 남자가 되어갔죠. 옷 샀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색인데 예쁘다. 근데 인혁 씨가 이런 컬러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당연하지. 연수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일부러 고른 건데. 뭐야? 내가 좋아한다고?
옷 색깔까지 맞추는 거야? 그럼 내가 무슨 취향이 있나? 그냥 연수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맞추는 거지. 연수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나도 다 좋아. 제가 좋아하는 것은 자기도 좋다던 남편은 데이트를 할 때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영화도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를 보고 자기는 전시 같은 건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매번 새로운 전시들을 알아와서 저를 데려가 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오다 보니 남편은 어느새 저보다 제 취향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게 모든 것을 맞춰주는 남편을 보며 저의 주변 사람들은 그런 무한한 사랑을 받는 저를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이 깊어진 저희는 결국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연애에도 다 때가 있는 건지 연애나 결혼에 별 생각 없던 저도 남편을 만나 결국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네요. 결혼을 약속하고 걱정하며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저는 저를 누구보다 반겨주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연수구나. 세상에 그동안 말만 들었지 이렇게 보게 되니 너무 반갑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궁금했지만 내가 괜히 젊은 사람들 귀찮게 할까봐 말도 못 꺼냈지.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 참 좋구나. 저도 어머님 뵈어서 기뻐요.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은 무슨, 우리는 네가 우리 집에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제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시고 마냥 저를 반기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다들 참 좋은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 혼자 아드님을 키우시면서 고생도 많으셨을 거고 그만큼 욕심도 있으셨을 텐데 시어머니는 제게 뭐 하나 바라지 않으시고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덕분에 저희는 별다른 문제 없이 무사히 결혼식까지 잘 치를 수가 있었죠. 하지만 꿈만 같을 줄 알았던 저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는 남들은 모르는 이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어머니와 각별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의 진짜 모습에 저는 크게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결혼식까지는 제 의사대로 따라주고 별말 없던 남편이 정작 결혼 후에는 제 말이 아니라 어머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 어머니에게 물어보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려 하는 겁니다. 오빠 본과금이 미납이라는데 알고 있었어? 아, 그거 내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내가 저번에 계좌이체 신청해 놓으라 그랬는데 안 했어? 계좌이체 해두면 매번 안 내도 되잖아. 아, 그게 있잖아.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계좌이체 해두면 가끔 2번 빠져나가거나 잘못 이체되는 경우가 있대. 그런 건 매번 일일이 확인하고 해야 한다고. 엄마가 하지 말래. 뭐 그걸 뭐하러 어머님께 물어본 거야? 엄마가 우리보다 더 잘 아니까 물어본 거지. 알고 보니 남편은 너무나 심각한 마마보이였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보나 싶을 정도로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시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실천을 하는 성격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남편이 여태 살아온 습관이라기에 이해를 하려 했습니다. 결혼 전 습관이니 결혼하고서는 천천히 고쳐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의존도는 제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말을 하려면 자기 얘기만 하면 될 것을 심지어는 제 얘기까지 모두 전해서 남편은 별것 아닌 것부터 부부 사이에만 나눠야 할 중요한 일까지 모두 시어머니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연수, 너희 집에 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잠잘 때는 옷도 바지도 입고 자야 한다. 여자는 착오로 하체랑 배가 따뜻하게 지내야 해네? 아니, 인혁이한테 물어보니까 매번 자기 전에 덥다면서 바지를 벗거나 반바지를 입고 잔다며. 그거 좋지 않아. 내가 애도 빨리 가지고 싶다며. 그러면 더 내 몸에 신경을 써야지. 그리고 너희 부부 관계하는 날은 내가 받아와 주마. 내가 잘 아는 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받아준 날 애를 가지면 아주 똘똘한 애가 나온단다. 어머니 감사하지만 그런 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너는 아줌마가 되고도 이런 말이 민망하니? 나도 너처럼 똑같은 여자고 아는데 뭘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그 평일에는 부부 관계도 좀 삼가하고 그래라. 인혁이나 너나 회사 생활하는데 피곤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머니, 인혁씨가 그런 말도 다 해요.
뭐, 부부 관계가들이 그런 걸 엄마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지. 그게 이상하니? 아까도 말했지만 뭘 이런 거 가지고 민망해하고 그러니? 그리고 우리 아들은 엄마한테 뭐든지 말하는 효자야. 효자 살림과 다른 이야기는 부모 자식 간에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부만 알아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민망한 내용들까지 남편은 어머님에게 고지고대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일까지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못하고 모두 시어머니에게 전했고, 남편에게서 제 소식을 전해 듣던 시어머니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제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가리는 말이 없다 보니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희 일에 참견하며 저를 피곤하게 만들었죠. 기가 막혔던 저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며 따져 물었습니다. 오빠 뭐야, 대체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까지 전하는 거야?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 사이의 일이며 내 개인적인 얘기까지 다 알고 계셔? 아니, 엄마랑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중요한 일은 엄마도 알고 있어야지. 뭐 그게 왜 중요한 일이야? 나는 사생활도 없어? 어머니가 다 아셔야 할 이유라도 있어? 누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앞으로 우리가 나눈 얘기들 내일 절대로 시어머니한테 말하지 마니. 그래도 우리 엄마도 알 건 알아야지. 다 한 가족으로 걱정해 주시는 건데 우리끼리 결정하고 판단하다가 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해? 오빠 어른 아니야? 나랑 결혼까지 했잖아. 오빠가 결혼 전에 어머니한테 얼마나 의존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랑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으면 이젠 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나야지. 아니, 이렇게까지 마마보이인 사람이 나랑 연애는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설마 그때도 하나하나 다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한 거야? 제 물음에 우물쭈물하며 대답 못하고 눈을 피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설마 하고 물어본 얘기였는데 진짜로 연애 때부터 시어머니 말을 듣고 저랑 연애를 했었던 거예요. 그 얘기까지 알고 나니까 저는 사기 결혼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남편인 건지 시어머니인 건지 혼란스러워졌죠. 그 일로 크게 충격을 받은 제가 한동안 남편에게 냉담하게 굴고 말을 섞지 않았더니 남편이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그 뒤로는 제 얘기를 시어머니께 전하는 일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의 간섭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보고를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더 집요하게 저희 부부 사이를 파고들려 하셨습니다. 제 앞에서 아주 대놓고 저희 사생활을 캐물으시고 모든 걸 자기 뜻대로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별별 일들로 저희 부부를 간섭하려던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에서 기분이 상해서 돌아오는 날이면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다가 집에 와서는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화 많이 났어? 화가 많이 났냐고? 그럼 화가 안 나게 생겨서 오빠는 거기서 왜 어머니 편을 들고 있는 거야? 내 편 안 들거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오빠가 자꾸 어머니 편만 드니까 어머니가 더 그러시는 거잖아. 왜 내가 모든 걸 하나하나 간섭받고 어머니 좋은 대로 해야 해? 내가 어머니랑 사는 거야? 오빠랑 사는 거야? 아니 그럼 어떻게 엄마 앞에서 자기 편 들면? 엄마가 화낼 거 아니야. 나는 화 안 내. 지금 내가 내는 건 뭐 투정으로 보여? 미안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화 풀어. 응, 나도 우리 엄마 감당이 안 돼서 그래. 앞에서 싸워봤자 좋을 게 뭐가 있어. 다 우리 위해서 그런 거지. 엄마 편만 든 건 아니야. 우리 엄마 성격 알면서 그래. 응 그래.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다 맞추기만 해야 하냐고. 나는 무슨 성격 없어? 자기는 착하잖아. 미안해, 내가 자기 가지고 싶다고 했던 가방 사줄게. 한 번만 화 풀어. 응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 때문에 싸우는 날이면 남편은 뒤늦은 선물 공세와 애정 표현으로 제 기분을 애써 풀어주려 했습니다. 앞뒤 태도가 다른 남편의 모습이 섭섭했지만 그땐 남편도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힘들 거라 생각하며 나름의 처세술일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를 사랑했고 둘만 있을 때는 저한테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게 스트레스가 되는 일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임신 문제였어요.
결혼을 하고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저는 임신을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임신이 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좀 더 기다려봐도 되겠지만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혼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보기도 했어요. 다행히 제게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지만 저는 혹시 남편에게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죠. 아직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아 기다리면 찾아오겠지. 자기가 너무 마음이 급한 것 같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나는 검사 받아봤는데 아무 문제 없대. 혹시 모르니까 오빠도 받아봐. 아니면 나랑 같이 가던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에휴 알았어. 내가 회사 점심에 다녀올게. 그 뒤로 점심시간 일쪽에 혼자 병원에 갔다던 남편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얘기만 제게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하고 내내 기다리던 아이 소식이 계속 들리지 않자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원인을 저에게서 찾고 싶으신 건지 또 제가 하는 것들을 간섭하려 하셨죠. 너 찬 거 마시지 마라. 너 자꾸 찬 거 마셔서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니? 그래 요즘 불임 많다잖아. 다 그게 찬 커피 마셔서 그러는 것 같네. 어머니 그럼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다 불임이게요? 얘 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니? 그러고 보니까 너 결혼하고 살찐 것 같다? 살찌면 임신 안 된다는데 조심 좀 해라. 어머니 저 성인 된 이후로 살찐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도 더 빠졌는데요.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부어 보이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거에 비하면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살이 빠졌을까? 홀쭉한 것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네. 어머니는 제가 찬 커피를 먹어서 살이 쪄서 임신이 안 되는 거라며 또 제 탓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결혼 이후 살이 찐 건 제가 아닌 남편이었어요. 저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시는데 살이 찔 틈이 있나요? 반면 남편은 늘 한 입 더 먹이려는 시어머니 때문에 연애 때 입던 옷들이 하나도 맞지 않을 정도로 살이 찌고 있었습니다. 연애 때도 조금 체격이 있어 보이던 남편은 어려서부터 소화 비만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어렸을 적부터 아들 입에 들어가는 거라면 아끼지 않으시는 시어머니 덕분이었죠. 그나마 연애 때는 저한테 잘 보이려고 식단 조절이라도 한 건지 그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결혼 이후에는 아주 고삐를 풀어버린 것처럼 먹기만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말릴 생각도 없이 하나라도 더 해먹이지 못해 안달이셨습니다. 이녀가 이것도 먹어봐라. 이것도 왜 이렇게 못 먹니? 너도 나이 들었나 보다. 이전만큼 먹지를 못하네. 요즘 회사 일이 힘드니? 스트레스 받아서 입맛이라도 없는 거야? 어머니 그 입 많이 먹었어요. 그만큼 먹었으면 더 먹는 게 이상하죠. 이제 그만 주세요. 너는 이게 뭐가 많다고 그러니? 얘가 전에는 무조건 밥을 두세 공기씩 먹던 애야. 키가 이만큼인데 그 정도는 먹어야지.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만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공기도 충분하죠. 안 그래도 요즘 남편 살쪄서 맞는 옷이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가 자꾸 더 주시면 어떡해요. 살찌면 건강도 나빠지고 좋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자꾸 먹이지 마세요. 아니 너는 왜 먹는 걸로 타박을 하니? 어머니는 통통한 아드님 얼굴이 야위어만 보이시는지 제가 만류를 하는데도 자꾸만 음식을 권하곤 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눈치를 줘도 남편은 시어머니 주는 대로 다 받아먹으며 살만 쪄가고 있었어요. 보기 싫은 것도 문제였지만 살이 찌면 고혈압이나 당뇨도 위험하고 건강이 걱정되어 만류하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임신이 되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체중이 임신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더 걱정이 되었거든요.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부부의 임신을 위해서도 저는 남편의 다이어트를 밀어붙였죠. 남편은 벌써 100kg이 육박하는 몸인데 야위어 보인다며 남편의 다이어트를 매번 무산시켰던 시어머니와 언쟁을 벌여가며 남편 다이어트에 허락을 겨우 받아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와 언쟁을 벌이면서까지 시작하게 된 남편의 다이어트는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어요. 남편 인생을 통틀어 가장 날씬하고 탄탄한 몸매로 변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그 모습을 만드는 데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포기하려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혼을 내기까지 하며
같이 운동을 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영양과 칼로리를 신경을 쓴 식단까지 제가 직접 다 해다 먹였어요. 거기다 저 몰래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을 남편에게 해다 먹이려고 하는 시어머니를 막으려 제가 매일 같이 감시를 해야 했어요. 남편의 회사 사람들로부터 다른 주변 사람들 모두 변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인물이 훤하다고 건강해 보인다며 긍정적인 소리들을 해주었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유일하게 꾸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사람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살에 파묻혀 있던 외모의 건강까지 잡은 남편의 모습을 비쩍 마르고 야위었다며 앓는 소리를 했어요. 건강하게 변한 남편의 긍정적인 소식 말고도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다이어트가 성공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무렵 유독 회사 일을 하면서 졸리고 피곤했어요. 그때는 단순히 식곤증이나 남편에게 신경을 많이 쓴 탓이라고 치부했죠. 그런데 매달 정확한 주기로 하던 월경이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것 말고도 좀처럼 보이지 않던 몸의 변화가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임신을 생각하기보다 혹시 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걱정을 하며 제 증상들을 인터넷에 검색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제 증상들이 임신 초기의 증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려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좀처럼 소식이 없는 이유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던 저는 두모자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괜한 기대를 하면 실망만 더 크게 할 것 같아 검사를 받기 직전까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사분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서 제가 꿈에 그리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임신 소식이었죠. 결혼을 하고 계속해서 바라던 아이였는데 다이어트를 열심히 따라와 준 남편과 저의 노력으로 소중한 아이가 찾아와 주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었지만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남편의 건강과 다이어트 때문에 필사적으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막아왔던 저였기에 갑작스레 먹고 싶은 음식을 모두 모아 먹자는 제 제안을 두모자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니 어서 빨리 퇴근을 하고 싶었어요. 근무를 하는 내내 컴퓨터의 시간만 보며 퇴근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5시 정각이 되는 시간에 맞춰 불이 나게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너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온 거야?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급하게 온 거니? 별일 아니에요. 그냥 인혁씨가 다이어트 한다고 고생도 했고 어머님께서도 아들 마음껏 먹이지 못하셔서 속상하실 것 같아서 겸사겸사 자리를 마련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너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우리 인혁이 매력이 풍채에서 나오는 남자다움이 아니니 남자가 그렇게 마르면 밖에서 힘도 못 써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인혁이 원하는 대로 먹이고 살자. 그때 저는 시어머니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도 좋았습니다. 퇴근하면서 사온 음식 재료들로 콧노래까지 부르며 음식을 하게 되었고 오랜만에 아들에게 마음껏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고 있었죠. 그 외에도 두 사람이 좋아하는 배달 음식까지 시켰기에 주방에 있는 식탁에 말고 거실에 따로 상을 펴야 했어요. 일을 마치고 온 남편도 한순간 변한 제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눈치를 보고 있었죠. 기분이 날아갈 듯 좋은 제 모습을 보고 금방 안심을 하게 된 남편은 간만에 포식하게 생겼다며 옷까지 갈아입고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신을 성공하니 그런 남편의 모습까지 모두 다 좋았어요. 정말 한상 떡 벌어지게 차린 음식들로 흥분 상태인 남편과 시어머니와 같이 모두가 즐겁고 맛있는 식사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식사를 마칠 때쯤 분위기를 보던 저는 제 임신 소식을 두 사람에게 알리게 되었죠.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어쩐지 평범한 날은 아니다 싶었어. 당신 승진한 거야? 아니면 보너스라도 받았어? 아, 당신 로또 됐구나. 아니야, 그보다 더 좋은 거야. 당신한테도 어머님께도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냐? 어서 말해봐라. 어머님, 여보, 저 임신했어요.
요즘 통몸이 이상해서 문제라도 있나 싶어서 오늘 산부인과에 갔는데 글쎄 임신이래요. 아직 3주차라 조심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저 혼자만 이 소식을 알고 있겠어요. 여보, 드디어 당신도 아빠가 된 거야? 어머님, 제가 예쁜 손주 보여드릴게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건 저 혼자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가며 임신 소식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갑자기 말해서 다들 놀라셨어요? 밥 먹기 전에 말해야 했나? 제 물음에도 아무런 말이 없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로 눈짓을 하며 사인을 보냈죠. 아니, 너무 놀라서 그런 거지. 근데 당신 정말 임신 맞아? 다른 병원 가서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임신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늘 내가 직접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로 확인했다니까? 여기 사진도 있잖아. 그래? 그래도 또 모르지, 의사가 잘못 확인했을 수도 있고 혹시 당신이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혹이나 그런 문제를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이왕 확인하는 거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해보자. 뭐 사진까지 있는데 믿지를 못하겠다고? 인혁이가 뭐 아니, 확실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 확인을 해보자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초음파 사진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두 사람은 굳이 지금 확인을 해야겠다며 야간 진료가 있는 산부인과까지 찾아 확인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영문을 몰랐던 저는 단순히 두 사람이 괜한 실망을 하고 싶지 않아 재차 확인을 하고 싶어 한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산부인과에서도 야간에 임신검사를 받으러 온 저희를 이상하게 봤어요. 병원 내 주위를 둘러보아도 다들 급한 문제로 온 임산부들이 많았지. 저처럼 검사를 굳이 야간 진료 시간까지 받으러 온 사람은 없었죠. 그렇게 검사 예약을 하고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함께 검사실로 가족 모두 몰려가 확인을 하게 되었죠.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초음파 화면에는 이전 사진과 같은 아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 화면을 정지시켜 남편과 시모에게 보여주고 3, 4주차 되어 보인다며 설명까지 해주었어요. 이쯤 확인이 되었으면 기뻐할 만도 한데 시모와 남편의 얼굴은 더 굳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에게 다른 설명을 위해 진료실로 의사 선생님이 가게 되자 곧바로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고는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파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인연이 보자 하니까 누굴 바보로 하나 나랑 내 아들이 그렇게 쉽게 보여? 내가 먼저 선수 쳐서 임신했다고 하면 잘했구나 하고 축하라도 해줄 거라 생각한 거야? 이 요망하고 뽀얀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좀 놓고 이야기하시라고요. 여보, 당신 어머니 좀 말려봐. 내가 엄마를 왜 말려?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만 사랑할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해놓고 애초에 나 다이어트 시키려고 했던 게 당신 바람피는데 내 눈 돌리려고 했던 거야?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한 나한테 이런 기만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거냐고? 어떻게 나랑 엄마한테 딴 놈이를 가져놓고 보란듯이 우리 아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바람을 피다니 병원까지 와서 확인해놓고 당신 아이가 아니라니 이것 좀 말려보라고. 나 무정자증이야. 당신이 검사 받으라고 병원 간 날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았다고. 나도 충격이었고 아이를 누구보다 바라는 당신한테 차마 말할 수 없었어. 나도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야. 엄마가 바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나도 괴로웠다고. 당신을 속이는 게 그래도 언젠가는 이야기하려고 했어. 우리 사이가 좀 더 확실해질 때까지. 근데 어떻게 엄마랑 나한테 임신을 했다고 속일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무정자증이라는 걸 속이긴 했지만 이건 도덕적으로도 내가 당신을 속인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 그래, 내가 우리 모자를 아주 물로 본 거지. 사람을 속이려면 뭘 좀 알고 속이던가. 이제 다 필요 없고 우리 아들한테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인연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너 오늘 제삿날이야. 검사실 정리를 위해 왔던 간호사가 말려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당장의 남편 말이 귀에 제대로 들려오지도 않았고 우선은 제 머리털을 모두 다 쥐어뜯으려는 시모에게 저항하는 게 우선이었죠. 저는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시모는 악을 쓰고 남편은 울먹이는 난장판 상황에
간호사를 따라 들어온 의사 선생님께서 한마디를 하셨죠. 이러지들 마세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다들 그만. 차분한 성격의 의사 선생님께서 소리를 지르자 순간 검사실에 있던 우리 모두가 얼음이 되었습니다. 다들 병원 검사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남편분 무정자증 정확하게 어떤 소견을 받으셨어요? 네? 무슨 소견은? 그냥 무정자증이죠. 무정자증이라고 해도 어떤 상황인지 담당 전문의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너무 충격적이라 무정자증이라는 소리 듣고 멍해서 여기서들 이러지 마시고 우선 당장 남편분 데리고 검사받은 병원 다시 가보세요. 거기서 남편분이 자연임신이 가능한 무정자증인지 확인하시라고요. 제 병원에서 이러지들 마시고 저도 그때는 무정자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듣기는 해봤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 남편이 그럴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당장에 병원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너무 늦은 시각이라 다음날 병원을 찾기로 했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말에 자신이 뭣도 모르고 난리를 피웠다고 생각했는지 시모와 남편 모두 조금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두 사람이 이 난리를 피워 내일 되면 다 밝혀지겠지. 난 자신 있어. 내일 나 오전 일만 하고 반차 낼 테니까 당신 검사받은 병원 진료 예약해놔. 어머님도 꼭 오세요. 그리고 오늘 당신은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도 내 집이기도 한데. 연수말대로 내일 되면 다 밝혀지겠지. 이녀가 우선은 우리 집에서 찾아져야 자신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는 일 관련 제외하고 다른 남자랑 말 한 번 섞지 않았던 저였는데 그런 저를 불륜녀 취급하다니 시모와 남편에게 화가 잔뜩 나서 잠도 제대로 청하지 못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다른 때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데 괜히 저 두 사람 때문에 소중한 아기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남편과 시모 그리고 저는 남편이 무정자증을 검사받은 병원에 모두 모였습니다. 보자. 김인혁 씨. 저번에 오셔서 무정자증 소견 받으셨네요. 온 가족까지 오신 거면 저번에 말씀드린 수술 관련으로 오신 건가요? 그게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요. 무정자증이라는 이야기만 들어서 정확하게 무슨 무정자증인가요? 정자는 생성되는데 배출되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는 거라 그 시술이나 시험관으로는 충분히 임신이 가능하세요. 의사의 말을 듣고 흥분한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당황하는 남편을 대신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신진대사가 좋아져서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자연임신도 가능한 거죠? 글쎄요. 그 0몇 %의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 아예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죠. 그 반드시 운동을 해서 막힌 곳이 뚫리지는 않습니다. 만 그 여러 상황이 겹치고 상황이 맞아떨어진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의사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망치로 머리 한 대를 맞은 것처럼 멍하니 서 있는 시모와 남편을 두고 저는 병원을 나와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장 짐을 챙겨 친정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괜히 두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저 혼자 소리 높여 화를 내어봤자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만 있으니까요. 남편과 시모 두 사람을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나온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급하게 집으로 온 두 모자는 짐을 챙기고 있는 저에게 쭈뼛쭈뼛 옆으로 와서는 죽은 듯이 고개만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의심해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나도 당신도 아기를 많이 기대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애를 못 가지게 되는 게 충격이라 다른 설명은 듣지도 못했어. 물론 그렇다고 당신을 의심한 내가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라고. 그래 연수야 나도 어제 너무 흥분해서 너한테 잘못을 했다. 어른이 돼서 차분히 생각을 먼저 해야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한 거다. 듣기 싫고요. 나 친정으로 가 있을게. 그리고 우리 이혼하자. 애초에 믿음 따위가 없는데 부부라고 할 수 있겠어? 뱃속의 아기는 나 혼자 잘 키울 수 있어. 처음 생각한 것처럼 당신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한테 찾아올 생각도 하지마. 여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번만 용서해줘. 절대 이런 일은 두 번 다시는 없을 거야. 이번만 용서해준다면 앞으로는 당신이 하라는 거 뭐든지 다 할게 제발. 그래 연수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마 내가 죄인이야. 죄인 지금까지 내가 인혁이 끼고 돌아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도 안다. 이번 일만 우리 두 모자 용서해주면 내가 다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지 않으마. 내가 잘못했어.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하는 두 모자였어요. 그때 저는 앞뒤 생각할 것 없이 불륜녀로 취급한 두 모자에게 무척이나 화가 난 저였기에 그러한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곧장 짐을 챙겨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임신을 해서 한창 기분 좋아하고 있을 딸이 짐까지 챙겨 친정으로 오자 친정 부모님도 놀라셨습니다. 걱정하는 부모님을 보니 그제서야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진정하라며 저를 다독이는 부모님께서는 다정한 목소리와 달리 무척이나 화가 나신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식이 괜한 억지 오해를 뒤집어 쓰고 있었으니 화가 나실 만도 했죠. 저녁이 되어 무슨 낯짝인지 모르겠지만 친정 부모님 댁으로 두 모자가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옵니까? 어제는 우리 딸아이에게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하더니 하루도 안 돼서 태도가 바뀝니까? 딸이 용서를 해도 내가 용서 못하니까 돌아가세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돈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정말 오해였어요. 아니 오해라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연수한테 미안합니다. 사돈께도 죄송해요. 장인어른 무슨 말씀하셔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 후에도 두 모자는 매일같이 저희 부모님 댁으로 찾아와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물론 그 모습에 당장 화가 풀리진 않았지만 저도 제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미래를 생각해봤어요. 그간 마마보이처럼 행동하는 남편과 이를 이용하는 시모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주 힘들고 모진 시집살이를 사는 것도 아니었고 당장의 자신의 상황을 오해한 사람 입장에서는 눈이 돌아 행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화가 나서 막말을 내뱉긴 했지만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도록 다짐을 받기로 하고 용서를 하기로 생각했죠.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두 모자를 만나러 집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나 정말 반성 많이 해. 이번만 용서해주면 당신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뭐든지 다 할게. 연수야 나도야. 앞으로 뭐든 내 말만 들으마. 말로만 해서 무슨 약속이 되겠어요. 또 어떻게 말을 바꿀 줄 알고요. 이미 불륜녀 취급까지 받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지만 이번만은 오해라고 생각하고 용서해드릴게요. 단 각서를 받아야겠어요. 각서 100장, 1000장이라도 쓸게.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추상적인 각서 내용은 법적으로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두 모자에게 제대로 겁을 주려고 법무법인 회사까지 찾아가서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을 어길 시 저에게 유리한 조건들로 작성을 하고 공증까지 받게 되었죠. 그 이후 두 모자는 제 말이라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마마보이처럼 행동하지 않고 시모도 제 눈치를 보며 괜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행동을 조심하고 계시죠. 제 말에는 아예 토를 달지 않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저 그리고 태어난 아이 세 식구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집살이는 남의 집 이야기고 제 말이라면 죽은 척까지 하는 남편으로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네요.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며느리이자 아내이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는 지금처럼만 같이 온 가족 행복한 시간만 보냈으면 해요. 그럼 저도 글을 이만 적고 구독자로 돌아가 새로운 사연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